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내 아버지, 그 위험 있는 장군이 내 인생을 짓밟은 자가 이제 내 앞에서 웃으며 말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내가 우리 집안의 치욕이야. 하지만 그 사성 장군의 눈빛은 달랐다. 그것은 동정도 연민도 아니었다. 오히려 나를 구원할 열쇠처럼 빛났다. 그날부터 내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김지은이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자란 평범한 여자, 아니, 적어도 그렇게 믿었다. 28살,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며 매일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출근하는 삶. 하지만 내 뿌리는 그곳이 아니다. 내 아버지는 한국 육군의 삼성 장군, 김태준. 그는 국가의 영웅으로 불리지만 집안에서는 괴물이었다. 그날은 아버지의 승진 기념 파티였다. 국방부 청사 근처의 고급 호텔, 장성들과 정치인들이 모인 자리. 나는 초대받지도 않았지만 어머니의 부탁으로 참석했다.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다. 지은아, 내가 가서 아버지를 좀 달래봐. 요즘 피곤해 보이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파티장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나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다. 오, 장군님 딸내미 아니야. 누군가 속삭였다. 아버지는 단상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우리 군대는 정의의 칼이다. 배신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박수가 터졌다. 나는 구석에서 와인을 들고 기다렸다. 그러다 아버지의 시선이 나를 스쳤다.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마이크를 쥔 채로 나를 가리켰다. 저기 보이는 저 여자, 내 딸 김지은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우리 집안의 수치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지은이는 회사에서 비밀 프로젝트를 훔쳐 팔아넘겼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한 범죄자죠. 그녀 때문에 우리 가족은 망신을 당했습니다. 내 손에 쥔 잔이 부서질 듯 떨렸다. 그건 거짓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가 나에게 그 프로젝트 코드를 넘겨준 적이 있었다. 지은아, 이걸 분석해봐.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니? 그의 부탁이었다. 그런데 왜 나를 배신한 거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장군님 딸이 스파이? 아이고, 집안 꼬인 게 있나 봐. 나는 눈물을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사성 장군, 박민수. 그는 아버지의 상관이자 오래된 친구였다. 그의 제복에 달린 별 4개가 빛났다. 그는 나를 보더니 천천히 다가왔다. 이쪽으로 오세요. 지은 소령. 소령. 나는 군인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나는 비틀거리며 그를 따라 복도로 나왔다. 문이 닫히자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버지는 내가 모르는 비밀을 숨기고 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내가 대신 짊어진 죄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어머니의 전화가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대신 박 장군의 차에 올라탔다. 우리는 한강 다리로 향했다. 차 안에서 그는 서류를 꺼냈다. 10년 전 내 아버지는 북한과의 비밀 협상에서 실수를 저질렀다. 정보 유출. 그로 인해 수많은 병사가 죽었다. 하지만 그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방패로 삼았다. 내 어머니의 임신을 이용해 죄를 내게 전가할 계획을 세웠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왜 저를? 박 장군은 한숨을 쉬었다. 태준이는 야심이 컸다. 그는 장군이 되고 싶었어. 그 실수를 무마하기 위해 내가 쥐하기부터 정보에 노출된 가정으로 꾸며졌다. 내가 회사에서 일한 모든 코드는 그의 지시였다. 그는 너를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강물이 검게 출렁였다.
내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복수의 씨앗이 싹 텄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그 깊이를 알지 못했다. 아버지는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었다. 그는 나를 파괴하기 위해 태어난 괴물이었다. 파티 후 나는 박 장군의 도움으로 임시 숙소로 피신했다. 그는 나에게 군복무 기록을 보여주었다. 내 이름으로 위조된 문서다. 내가 소령으로 등록되어 있어? 태준이가 한 짓이야. 나는 그 문서를 보며 울었다. 내 삶은 거짓이었다. 대학 시절 IT 공부를 선택한 것도 그의 조종이었다. 내가 해커가 되면 좋겠어. 그의 말은 사랑이 아니었다. 이용이었다. 다음 날 나는 어머니를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지은아, 미안해. 내 아버지는 변했어. 10년 전 그 사건 후로 나는 물었다.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다치면 안 됐어. 하지만 이제 박 장군이 올바른 선택을 한 거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작은 USB를 건넸다. 이 안에 증거가 있어? 내 아버지가 숨긴 녹음 파일. 듣고 나서 결정해 나는 그 USB를 쥐고 집으로 돌아갔다. 아니, 이제 내 집은 없었다. 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컴퓨터 앞에 앉아 파일을 열었다. 녹음 속 목소리. 아버지의 목소리. 민수 형님, 이건 지은이 탓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녀가 태어났으니 적절하죠. 제가 장군이 되면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박 장군의 대답. 태준아, 이건 미쳤어. 아이를 희생시키다니. 하지만 아버지는 웃었다. 형님도 알잖아요. 군대는 약육강식입니다. 나는 컴퓨터를 부수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대신 복수를 계획했다. 먼저 아버지의 약점을 파악해야 했다. 나는 해킹을 시작했다. IT 전문가로서 그의 이메일 서버에 침투했다. 그곳에 숨겨진 파일들, 북한과의 비밀 거래 기록, 돈, 정보, 심지어 살인 명령서까지. 아버지는 단순한 장군이 아니었다. 그는 부패의 화신이었다. 그의 부하들, 정치인들 모두 그의 꼭두각시. 나는 증거를 모았다. 하지만 혼자서는 부족했다. 박 장군에게 연락했다. 도와주세요. 아버지를 무너뜨리겠습니다. 그는 동의했다. 하지만 조심해. 태준이는 교활하다. 그는 이미 내 움직임을 감지했을 거야. 우리는 비밀리에 만나 계획을 세웠다. 첫 번째 단계, 언론에 유출. 하지만 직접적으로. 나는 익명으로 기사를 썼다. 삼성 장군의 딸, 국가기밀 유출. 배후는 기사가 터지자 세상이 들썩였다. 아버지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내 딸의 범죄는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무관하다. 그의 눈은 차가웠다. 나는 TV를 보며 이를 갈았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였다. 복수의 불길은 점점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박 장군의 도움으로 군 내부 네트워크에 접근했다. 그의 권한으로 아버지의 과거 기록을 파헤쳤다. 10년 전 DMZ 근처에서 일어난 사건. 아버지의 부대가 북한 스파이와 거래했다. 돈을 받고 정보를 넘긴 대가로. 그로 인해 한국 병사 20명이 사망했다. 공식 기록은 작전 실패였다. 하지만 진실은 부패였다. 나는 그 증거를 손에 쥐었다. 사진, 이메일, 심지어 녹화 영상. 영상 속에서 아버지는 웃고 있었다. 이 돈으로 우리 가족은 영원히 잘 살 수 있어. 그의 옆에는 어머니가 서 있었다. 그녀는 알았던 거다. 태준 씨, 지은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 애는 우리 방패가 될 거야.
나는 어머니를 원망했다. 하지만 그녀는 피해자였다. 아버지의 폭력 아래서 살았던 여자. 나는 그녀를 만났다. 어머니, 왜요? 그녀는 울며 말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내 아버지의 비밀을 알았어. 하지만 그는 나를 협박했어. 말하면 가족을 죽인다고. 그녀의 손이 떨렸다. 박 장군만이 도와줄 수 있었어. 박 장군은 나의 멘토가 되었다. 그는 매일 훈련을 시켰다. 복수는 감정이 아니야, 지은아. 전략이다. 우리는 서울의 지하 벙커에서 만났다. 그는 나에게 총을 쥐게 했다. 쏘아봐. 나는 떨었지만 방아쇠를 당겼다. 빈 총알 소리가 울렸다. 좋아. 이제 내 아버지의 약점을 노려? 첫 번째 타격은 성공했다. 내가 유출한 기사로 아버지의 주식이 폭락했다. 그의 부하들이 이탈하기 시작했다. 한 명의 중사가 나에게 연락했다. 소령님, 장군님은 우리를 속였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는 내부 문서를 보냈다. 더 많은 부패 증거? 하지만 아버지는 반격했다. 어느 날 내 원룸문이 두드려졌다. 열어보니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 김지은 씨, 출국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이었다. 나는 도망쳤다. 골목을 달리며 박 장군에게 전화했다. 잡혔어요. 그는 말했다. 한강 다리로 와. 내가 기다릴게. 한강에서 우리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넜다. 태준이는 내 어머니를 인질로 잡았어. 그의 말에 내 심장이 멎을 뻔했다. 어머니의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묶여 있었다. 아버지의 부하가 지키고 있었다. 나는 총을 들고 들어갔다. 어머니를 풀어. 부하는 웃었다. 장군님의 명령이야. 내가 포기하면 풀어줄게. 나는 망설였다. 복수인가, 가족인가? 그 순간 박 장군이 나타났다. 그의 부하들이 부하를 제압했다. 어머니를 구출한 우리는 도망쳤다. 하지만 그 선택은 나를 갈라놓았다. 어머니는 말했다. 지은아, 그만해. 내 아버지도 인간이야, 인간. 그는 괴물이었다. 다음 날 나는 언론에 두 번째 폭로를 했다. 김태준 장군, 북한 스파이 거래 증거. 세상이 충격에 빠졌다. 아버지는 체포될 뻔했다. 하지만 그는 빠져나갔다. 정치인 친구들의 도움으로. 그는 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은아, 내가 한 짓 후회할 거야. 그 후 나는 추적당했다. 서울 거리를 다니며 그림자처럼 살았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 창밖을 보니 아버지의 차가 서 있었다. 나는 달렸다. 공원으로, 지하철로.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밤, 내 아파트에 침입자가 왔다. 나는 방어 훈련으로 그를 제압했다. 그의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명함이 나왔다. 나는 그자를 신문했다. 왜 나를 죽이려 해? 그는 말했다. 장군님은 내가 모든 걸 망쳤다고 하셨어. 너 때문에 그의 꿈이 산산조각 났어, 꿈. 그의 꿈은 권력이었다. 나는 그자를 풀어주고 박 장군에게 보고했다. 이제 끝내야 해요. 아버지를 직접 마주쳐야. 박 장군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때가 아니야? 그는 더 큰 비밀을 숨기고 있어? 내 어머니의 과거, 그리고 내 혈통. 나는 혼란스러웠다. 어머니에게 물었다. 제가 진짜 아버지의 딸인가요? 그녀는 울었다. 아니, 지은아. 내 진짜 아버지는 박 장군이야. 그 폭탄 같은 고백에 나는 무너졌다. 박 장군, 사성 장군은 내 생부였다. 그는 20년 전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군규로 헤어졌다. 아버지, 김태준은 그걸 알고 어머니를 강제로 데려갔다. 태준이는 그 비밀을 이용해 나를 협박했어.
내가 그의 딸로 위장되게 했지? 모든 게 연결되었다. 아버지의 배신은 단순한 야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증오였다. 나를 그의 것으로 만들려는 광기. 나는 울부짖었다.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어머니는 안아주었다. 내가 복수할 힘을 가질 때까지 기다렸어. 이제 복수는 개인적인 것이 되었다. 나는 박 장군, 내 진짜 아버지와 함께 계획을 세웠다. 태준이를 무너뜨리자. 하지만 법으로 그는 말했다. 아니, 지은아. 그는 법 위에 서 있어. 내가 직접 해야 해. 혈통의 진실이 드러난 후 내 마음은 더 차가워졌다. 김태준은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적이었다. 적의 왕. 나는 박 장군의 벙커에서 지냈다. 그곳은 서울 외곽의 비밀시설, 군의 검은 역사들이 쌓인 곳. 그는 나에게 무술과 전략을 가르쳤다. 복수는 칼이 아니야. 마음의 칼이다. 나는 그의 가르침을 따랐다. 먼저 아버지의 동맹을 무너뜨렸다. 정치인 중 하나, 이 의원을 노렸다. 그는 아버지의 돈으로 뇌물을 받은 자, 나는 그의 비서를 매수했다. 증거를 주면 당신은 자유야. 비서는 떨며 USB를 건넸다. 뇌물 거래 영상. 나는 그걸 익명으로 방송국에 보냈다. 뉴스가 터지자 이 의원은 사임했다. 아버지의 네트워크가 흔들렸다. 그는 분노했다. 나에게 전화가 왔다. 지은아, 내가 한 짓 용서 안 해. 내 어머니를 데려갈 거야. 나는 웃었다. 시도해보세요. 이번엔 제가 기다릴게요. 그는 시도했다. 어머니의 집을 습격했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했다. 박 장군의 특수팀이 기다리고 있었다. 총격전은 없었다. 그냥 체포. 아버지의 부하 5명이 잡혔다. 그중 하나가 자백했다. 장군님은 당신을 죽일 계획이었어요. 딸을 제거하면 모든 게 끝난다고. 자백 영상이 유포되었다. 이제 아버지는 고립되었다. 그는 국방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장군님, 딸에 대한 소문은 사실인가요? 그는 미소 지었다. 가족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배신자입니다. 그의 말은 여전했다. 나를 악마로 만드는? 나는 그 인터뷰를 보며 이를 갈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타겟은 아버지의 비서, 최대위. 그는 모든 비밀을 아는 자. 나는 그를 유인했다. 카페에서 만났다. 대위님,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진실을 알려주세요. 그는 주저했다. 소령님, 위험해요. 그는 당신을 미워해요. 왜요? 당신이 박 장군의 딸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는 20년 전부터 증오했어요. 박 형님을 질투했거든요. 최 대위는 문서를 건넸다. 아버지가 박 장군을 함정에 빠뜨린 계획. 그는 당신을 이용해 박 형님을 끌어내릴 거예요. 나는 그 문서를 박 장군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충격받았다. 태준아. 아직도 그때의 원한을 품었나? 우리는 반격을 준비했다. 아버지의 승진 심사를 노렸다. 나는 해킹으로 그의 이력을 조작했다. 과거 범죄 기록을 삽입. 심사위원회가 의심했다. 김태준 장군,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아버지는 미쳤다. 그는 나를 납치하려 했다. 서울 시내에서 그의 차가 나를 쫓았다. 나는 고속도로를 달렸다. 경찰이 추격전을 벌였다. 결국 그의 차가 멈췄다. 그는 체포되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변했다. 지은아, 내가 이겼어. 하지만 진실을 알면 후회할 거야. 그 말에 나는 멈칫했다. 또 다른 비밀. 나는 감옥에서 그를 만났다. 유리병 너머 그는 웃었다. 내 어머니는 나와의 아이를 임신한 게 아니야?
하지만 내가 박민수의 딸이라는 것도 거짓이야. 진짜는 내가 내 피를 이어받았어. 어머니는 바람을 피웠지. 거짓말. 아니, 진실. 나는 혼란스러웠다. DNA 테스트를 요구했다. 결과는 아버지의 말대로였다. 나는 그의 딸이었다. 박 장군은 어머니의 연인이었지만 피는 아니었다. 어머니는 모든 걸 숨겼다. 미안해, 지은아. 내가 태준의 딸인 걸 알았지만 그를 증오했어. 내 복수가 흔들렸다. 나는 누구의 딸인가? 진짜 배신자는 어머니였다. 그녀가 나를 이용해 아버지를 파괴하려 했다. 박 장군은 말했다. 지은아, 혈통은 중요하지 않아. 내 선택이 중요해. 하지만 나는 선택했다. 계속 복수. 아버지를 무너뜨리기 위해. 혈통의 진실이 나를 삼켰다. 나는 더 이상 가족을 믿지 않았다.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쓰러진 그녀. 나는 병실에서 물었다. 왜 거짓말했어요? 그녀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자유로워지길 바랐어. 태준의 피를 이어받은 내가 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길. 자유. 그것은 속박이었다. 나는 병원을 나와 박 장군을 찾았다. 당신도 나를 이용했군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지은아. 나는 내 어머니를 사랑했어. 하지만 태준의 배신으로 모든 게 망가졌지. 그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20년 전 그는 아버지와 경쟁했다. 승진을 위해. 하지만 아버지가 그를 함정에 빠뜨렸다. 북한 정보 유출은 아버지의 지시였다. 박 장군은 그 죄를 뒤집었었다. 그래서 당신은 나를 구한 거예요? 복수를 위해. 그는 대답했다. 내가 강해지길 바랐어. 이제 내 차례야. 나는 동의했다. 하지만 마음속에 균열이 생겼다. 복수는 나를 변화시켰다. 거울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눈빛이 보였다. 아버지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서울중앙지법 기자들이 빼곡했다. 나는 증인으로 나섰다. 제 아버지는 국가를 배신했습니다. 그의 딸인 제가 증언합니다. 법정은 술렁였다. 아버지는 나를 노려보았다. 지은아, 내가 날 죽이려 해? 나는 내게 모든 걸 줬어. 모든 걸. 그는 나를 파괴했다. 나는 증거를 제출했다. USB, 문서, 녹음. 판사는 충격받았다. 이건 중죄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반박했다. 모두 조작입니다. 내 딸이 박민수의 꼭두각시예요. 그는 나를 공격했다. 박 장군은 20년 전부터 나를 무너뜨리려 했어. 지은이는 그의 도구일 뿐. 법정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그의 변호사가 박 장군의 과거를 파헤쳤다. 박사성 장군은 과거 스파이 혐의로 조사받았습니다. 그것은 거짓이었다. 하지만 여론이 흔들렸다. 장군의 딸 vs. 사성 장군, 누가 진실인가? SNS가 불타올랐다. 나는 미디어의 희생양이 되었다. 밤에 나는 술을 마셨다. 친구, 옛 연인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모두 멀어졌다. 지은아, 너 미쳤어. 가족을 배신해. 나는 외로웠다. 복수의 대가는 컸다. 박 장군이 위로했다. 인내해. 승리는 가까워. 하지만 승리는 멀었다. 아버지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어두운 창고에서. 지은아, 화해하자. 내가 내 딸이잖아. 그의 손이 내 어깨를 잡았다. 나는 밀쳤다. 당신은 괴물이에요. 그는 웃었다. 괴물. 내 어머니가 날 괴물로 만들었어. 그녀가 바람 피운 대가야? 우리는 싸웠다.
말로, 감정으로.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기뻤어. 하지만 박민수가 내 엄마와 그는 멈췄다. 그만해. 이제 내가 날 죽여. 나는 총을 들었다.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하지만 쏘지 못했다. 왜 나를 선택했어요? 그는 눈물을 흘렸다. 사랑했으니까. 내가 내 유일한 희망이었어. 그 순간 나는 갈등했다. 쏠까? 용서할까? 문이 열리며 박 장군이 들어왔다. 지은아, 그만. 아버지는 웃었다. 민수야, 내 딸을 데려가. 하지만 이 복수는 끝나지 않아. 나는 아버지를 떠났다. 하지만 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랑. 그것은 왜곡된 사랑이었다. 재판이 계속되었다. 증인들이 나왔다. 아버지의 부하들. 그들은 자백했다. 장군님은 우리를 강요했어요. 판결은 유죄. 하지만 집행유예. 그는 자유로웠다. 여론은 나를 비난했다. 딸이 아버지를 배신하다니 나는 고립되었다. 어머니가 퇴원했다. 지은아, 이제 그만. 가족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가족은 없었다. 나는 결정했다. 최후의 반격. 재판 후 아버지는 은둔했다. 제주도의 별장으로. 나는 그곳을 노렸다. 박 장군과 함께 비행기를 탔다. 이게 끝이야. 지은아. 제주공항에서 렌터카를 타고 바다를 따라 달렸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내 마음처럼. 별장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테라스에서 와인 잔을 들고. 왔구나, 지은아. 박 형님도 그는 초대했다. 앉아. 마지막 식사하자. 우리는 앉았다. 긴장된 공기. 아버지는 말했다. 모든 게 내 탓이야. 하지만 내 어머니의 바람이 시작이었어. 박 장군이 반박했다. 태준아, 그만. 내 야심이 모든 걸 망쳤어. 아버지는 웃었다. 야심. 나는 국가를 위해 싸웠어. 내가 약해서 밀린 거지. 대화는 싸움으로 변했다. 아버지는 총을 꺼냈다. 지은아, 선택해. 나냐, 저 늙은이가 나냐. 나는 총을 쥐었다. 손이 떨렸다. 당신이 날 배신했어요. 나를 희생양으로. 그는 말했다. 희생. 나는 내게 힘을 줬어. 장군의 피를. 그의 말에 나는 주저했다. 여론처럼 나는 갈등했다. 그는 악마인가, 아버지인가? 박 장군이 말했다. 지은아, 쏴. 정의를 위해. 하지만 정의는 무엇인가? 나는 총을 내려놓았다. 아니요. 법으로 끝내야 해. 아버지는 웃었다. 법은 나의 거야. 그는 방아쇠를 당겼다. 총알이 박 장군의 어깨를 스쳤다. 혼란이 벌어졌다. 나는 아버지를 제압했다. 박 장군의 부하들이 도착했다. 아버지는 끌려갔다. 하지만 그 순간 트위스트가 드러났다. 그의 주머니에서 편지. 어머니의 편지. 태준 씨, 미안해. 지은이는 당신의 딸이 아니에요. 나는 박민수와의 사랑을 숨겼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당신의 실수로 태어난 아이예요. 북한 스파이와의 거래 중 당신이 강간한 여자의 아이. 충격. 아버지는 울었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만약 진짜라면 어머니의 비밀이었다. 그녀는 모든 걸 숨겼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나는 무너졌다. 내가 누구예요? 아버지는 말했다. 내가 누구든 내 딸이야. 용서해. 하지만 용서는 없었다. 경찰이 도착했다. 그는 진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종신형. 여론은 뒤집혔다.
장군의 비밀딸, 희생자 하지만 나는 승자가 아니었다. 어머니가 죽었다. 병원에서 스트레스로. 그녀의 마지막 말, 지은아, 사랑해. 내 선택이 맞았어. 나는 홀로 남았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남았다. 박 장군은 회복했다. 지은아, 이제 새 삶을 살아 하지만 새 삶은 없었다. 나는 군에 입대했다. 소령으로.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입대 후 나는 DMZ로 보내졌다. 아버지의 옛 부대. 병사들이 나를 보았다. 소령님, 장군님 딸인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내 이름은 김지은 소령이다. 훈련이 시작되었다. 매일 총을 들고 밤에 악몽을 꾸었다. 아버지의 얼굴, 어머니의 눈물. 박 장군은 은퇴했다. 그는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내가 강해졌구나. 하지만 복수는 영원한 상처야.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부대를 이끌었다. 아버지의 부패를 청소했다. 부하들을 조사하고 새로운 규율을 세웠다.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소식이 왔다. 감옥에서 자살했다. 유서. 지은아, 미안하다. 내가 이겼어. 하지만 나는 패배자였다. 나는 유서를 불태웠다. 눈물이 흘렀다. 사랑. 증오. 그것은 모호했다. 세상은 잊었다. 나는 영웅이 되었다. 부패장군을 무너뜨린 딸, 하지만 영웅은 외로웠다. 연인이 생겼다. 군의 동료, 젊은 중위. 그는 말했다. 지은 소령, 당신의 이야기가 영감을 줘요. 우리는 결혼했다. 하지만 밤에 나는 깨어났다. 내가 정말 승자일까? DNA 테스트 최종 결과. 나는 아버지의 딸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바람은 진짜였다. 박 장군의 피, 그는 내 생부였다. 어머니의 마지막 속임수. 내가 자유로워지게. 나는 박 장군을 찾았다. 아버지, 그는 안아주었다. 늦었지만 환영해. 결말은 비극적이었다. 나는 군을 떠났다. 서울로 돌아와 작은 카페를 열었다. 손님들이 왔다. 여기 주인, 그 유명한. 나는 미소 지었다. 그냥 지은이에요.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논쟁은 남았다. 나는 악당인가, 희생자인가? 아버지는 괴물인가, 사랑하는 아버지인가? 세상은 나눠졌다. 일부는 나를 칭찬, 일부는 비난. 나는 창밖을 보았다. 비가 내리는 서울거리. 그 비처럼 내 삶은 계속 흘렀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불씨는 여전했다. 만약 다시 시작한다면? 나는 모른다. 어쩌면 용서할지도. 아니, 다시 복수할지도. 그것이 인간이다. 회색 지대에서 사는